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미국이 북한을 이른바 찍어서 타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한반도에서 점차 전쟁의 기운은 없어지고 완전한 평화를 위한 그런 길로 가는 모습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남북 예술단들의 교류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판문점 선언도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모쪼록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제대로 된 합의가 나와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무드가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10일에 참 빨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지난 10일에는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을 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요,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쇼맨십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억류자 석방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미국 현지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라 미국 현지 새벽 시간에 공항에 나가서 억류자들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폼페이오 장관 일행을 태운 공군 757기가 미국의 새벽 2시 25분에 도착을 했고요. 바로 뒤따라서 의료시설을 갖춘 비행기가 또 한 대 착륙을 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가 미국 땅에 드디어 귀환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그 비행기 그 활주로에 거대한 그 성조기를 펼쳐놓고 그 앞에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섰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부인 둘이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에는 직접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요, 억류자 3명을 데리고 나와서 언론 앞에서 악수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정말로 훌륭한 이 3명을 위한 특별한 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를 하길 원하고 북한을 현실 세계로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생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하고요, 이렇게 멀리 온 적이 없고 이런 관계도 없었다, 큰 성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점점 북한이 3명의 한국계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한 것은요, 북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갈 긍정적인 평가로 세계에 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역으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또한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과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억류자의 미국 귀환은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일어나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그들을 석방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 새벽에 이렇게 언론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이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은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폼페이오 장관의 성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일 새벽에 두 번째로 평양에 도착한 이 폼페이오 장관은 13시간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잇따라 만나서 면담을 이어갔고 그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분명히 조율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녁 7시께 그 북한 관리가 폼페이오 장관이 머물고 있는 고려 호텔을 찾아가서 억류자들의 사면과 석방을 얘기했고, 칼리시 국무부 차관보와 그 의사가 그 억류자가 머물고 있는 호텔로 가서 뭐 건강검진도 하고 뭐 이러고 그런 다음에 함께 저녁 8시쯤 8시가 좀 못 돼서인가요? 그렇게 이제 미국 비행기에 오르게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행기가 북한 영공을 벗어난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석방된 사실을 알리고 뭐 이랬을 때 상당히 서로가 흥분됐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은 자국민의 그 생사와 또는 억류됐던 거 이런 거 어느 나라에든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당연한 듯이 생각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한국계 미국인들의 석방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어떻게 됐든 간에 정치적인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은 다시 한번 분명히 그럴 것이다 추측을 해봅니다. 이래 갖고요, 저녁 때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쪽은 이제 오후겠죠. 시간으로 저녁 11시를 좀 넘기면서 아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 싱가포르로 결정했고요. 날짜는 6월 12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보수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제기됐던 북미 정상회담 이상설이 한순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먼지처럼 흩어지는 순간이 됐습니다. 5월 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무드는 전쟁 임박설에서 이제 벗어나 새로운 모멘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고 평화 국면으로 바뀌는 모습을 만들어낸 기획자는 누굴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거죠. 전 세계가.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베를린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밝힌 이후 야당이나 이제 외국, 일본이나 뭐 이런 데에서 코리안 패싱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제 물밑 접촉을 계속 이어갔고 북한과 평화 접촉을 이어갔고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교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북중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인준받았고 결국 억류자 석방하고 북미 정상회담 확정까지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짧은 기간에 적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취임 후 가장 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그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 상황이 상대적으로 아주 입지가 좁아진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보수층에서도요, 여론조사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세계적 평화 분위기에 대놓고 각을 세워서 비판을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요,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평가절하했고, 남북 정상회담을 쇼라고 강한 비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국민들은 평화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지지 철회나 비난을 보내는 지금 상황이죠. 남북 정상회담 짓고 그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서 내지는 홍준표 대표나 나경원 의원 등이 SNS 등을 통해서 성과 없는 정상회담, 쇼, 남북 정상의 쇼라고 이렇게 아주 강한 비판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돌아가는 여론은 한국당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드루킹 사건 조사를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이 단식 농성을 했죠. 8일 동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좀 선거저 6.13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좀 계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역시 큰 효과를 지금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런 그 확정 얘기가 나왔고, 또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극찬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화를 원하고 전쟁 없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근데 50년대, 60년대, 진짜 70년대, 80년대 이 냉전 논리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분명히 국민들의 외면을 받기에는 당연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날짜가 6월 13일입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 12일 하루 동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진짜 성과가 제대로만 나온다면 지금보다도 여당에 더 유리한 지방선거에서 판세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만큼 한국당의 편을 들어줬었죠, 미국이.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당의 편을 좀 들어줄 줄 알았던 한국당과 홍 대표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무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그자니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자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욕하지 않나, 이런 또 반발 여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의 실행 여부가 걸릴 만큼 중요한 만남입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보수층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야당의 주요한 결집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안보 카드는 그야말로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나가야 되나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확정에 대한 반응을 좀 뭐랄까요? 자제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장제원 대변인은 찬성은 한다. 일단 찬성을 하고 핵폐기가 되길 원한다. 잘 되길 원한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단서를 다룹니다. 날짜가 정해진 건 이건 또 청와대 정부 여당에 또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6월 12일, 왜 하필 6월 12일이냐 이건데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2일로 저기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미 정상회담 잡아주십시오.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강대한 나라의 대통령도 좌지우지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란 얘기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논평에서 그 얘기는 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이랄 수 있는 트럼프로 움직인다. 날짜까지, 장소까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른미래당도 상황은 한국당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 박주선 공동대표는요, 남북회담, 북미회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그 이면에서 울부짖는 민생, 하소연하는 민생을 이 정권은 외면을 넘어서 버리다시피 했다. 정상회담은 회담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투트랙으로 접근해서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반대도 찬성도 아닌 아주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경제 문재인 정부 챙겨야죠. 그것이 아주 첫 번째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안보 문제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전쟁 없는 한반도 만드는 것이 어쩌면 더 큰 같은 중요한 거지만 선순위를 따진다면 그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전쟁 위협이 없어야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올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나름 또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하간에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아주 난감한 입장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겁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여기 이 지금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현재 보이고 있는 스탠스는 자칫 잘못하면 평화를 거부하는, 조금 더 심하면 한반도에서 긴장 국면이 계속 가길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애매한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애매한 모습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당의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가장 먼저는 나라와 국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물론 정치인들이니까 그건 당연히 머릿속에 있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입장에서는 호재가 자꾸 생기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작한 평화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완전히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면서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6월 초, 그러니까 8일에서 9일인가요?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초청이 된다면 국제사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 비핵화와 상호 불가침, 공존의 균형으로 상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G7에 또 초청이 된다면 문 대통령이 아주 좋은 외교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동북아의 전쟁 위험이 없어진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박수를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문 대통령께서 G7 정상회담에 초청이 된다면
더욱더 외교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제가 잠깐 생각해 본 추측입니다. 특검 공세에 합류는 했어요.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과 함께. 그런데 국회가 열린다면 조건 없이 원포인트 국회라도 등원할 것을 밝힌 당은 민주평화당입니다. 그래서 4명이 있죠. 의원직 사퇴한 그 사퇴서 처리하려면 14일 날까지는 국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때 아마 민주평화당은 참석한다고 하니까 국회는 조만간 정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 조금 더 난감해지기 전에 스탠스를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소속 의원이었던 권석창 의원이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아서 의원직 상실됐죠.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국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빨리 보이시길 바랍니다. 자, 평화의 무드는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전체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화약고인 중동,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또 새롭게 터지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도 하나는 불을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모쪼록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